첫 번째, 모든 성장은 의존성 해결입니다. 착근성을 주의하십시오. 추출 경제 시스템 가침 경로 의존성, 착근성, 의존성. 생산성 경제는 시스템 탈출, 경로 독립성, 비착근성, 의존성 해결. 장기간 좌파들은 있잖아요. 노동운동을 어떻게 하면 정치화할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연대를 중시하면서 제도적 착근성을 벗어나서 각국의 노조들이 제도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지고 혁명까지 바라지 않는 경향이 많았어요. 그 노조들이 어떻게 제도적 착근성에 벗어나서 각국 노조와 글로벌 연대를 할 것인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인터내셔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보는 각국의 불법 체류자 난민 이주와 좌파 프레임의 연결입니다. 마르크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목표죠. 그래서 국가가 없어지면 신분도 계급도 소멸할 것이다. 글로벌 연대를 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글로벌 연대를 잘 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요.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연대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부터 애초에 걸려버린 겁니다. 저는 저 배극견들보다 무조건 잘 살라고 했어요. 근데 당신이 이 시스템에 갇히게 되면 착근성이 생깁니다. 좌파들은 원래부터 모순이 돼요. 자신들은 착근성을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글로벌에 연대를 하고 그러면서 착근성을 벗어나서 이 국가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러니 북한 같은 감옥을 만드는 겁니다.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나라 사회 지도층이 아닙니다. 이 배는 우리가 원하는 곳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배를 타야죠. 목적지가 다릅니다. 빵을 배급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빵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저는 바라요. 즉 쟁취할 수 있는 사회를 바랍니다. 회사는 살기 위해서 타국의 여러 사람을 최대한 늘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참고로 보통 이런 경우에 고급화된 음식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부자들의 돈이라도 쓰게 하려고. 그래서 사치품이 급속도로 늘어나요. 같은 재료라도 이걸 최대한 부자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지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한국도 그래요. 저는 파인다이닝이 확장되었을 때 여기 성장이 멈춰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건 사회주의화된 인구를 최대한 늘리는 목표로 지금 한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이렇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중국 유통망과 전통시장도 중국인들의 장악이 되고 있고 이 회사, 즉 이 대한민국은 M&A로 중국에 팔렸고 그 대다수 전수조사를 통해서 팔겠다고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사회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일자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을 착취해서요. 이럼에도 애국심을 가진다면요. 호구가 되거나 아니면 학살자가 될 생각을 하십시오. 이 무대는 제가 원하는 권력과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습니다. 구원은 자기 책임입니다. 즉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건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라든가 국민이라든가 대한민국이라든가 좌파랑 똑같은 집단주의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권 분립은 없어졌고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듯 대한민국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리스크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모든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이론의 기본 철학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와중에 우리는 시장의 변화가 우리에게 해일처럼 다가오는 걸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각이 연결되지 않아 있어요.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는 자신입니다. 감각이 없는 자신의 내부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통 관리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감각이 떨어지죠. 추출 경제라 하더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도 계속 변하는데 변화할 리 없다 생각하고 과거에 했던 게 정답이란 것처럼 매핑시키듯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인간들이 일을 실전에서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환경이 우선이에요. 환경에서 감각이 형성됩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꾸거나 선택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선거는 끝났고 우리는 패치노트가 각기 나왔기 때문에 다르게 대응해야 됩니다. 지나간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거시적으로는 우리는 저성장이라는 해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받죠. 이 잠재 성장률은 마땅한 공식이 없어요. 그냥 언제나 그렇듯 어떤 모델로 노력할 뿐인데 크게는 인구와 생산성이 의존하는데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거 장기적으로 세금도 올라가겠지만 생산성 부담이 커져요. 근데 그 생산성 부담을 감당할 사람들이 나가면 그때부터 여기는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머지는 돈놀이 할 거밖에 없어요. 뭐 수출 경제로 부동산 올려가지고 부자들이 가끔 여행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돈 쓰는 그런 서비스업 형태로 생존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나마 한국이 나름 과학기술이 괜찮은 편인데 그게 경상도에 좀 있고 그것들이 수출하거든요. 근데 전기세가 올라가면 아마 그것도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있고 노동 투입 증가요, 자본 투입 증가요, 총요소 생산성 증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건 거시적인 입장이고 우리 개인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우리 개인은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만들었습니다. 돈, 에너지, 시간, 기회, 비용을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해봅시다. 우리 개인은. 그래서 레이셔널하게 선형적으로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줄어들고요. 이것들은 생산성을 줄이는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줄이는 것들은 권력이죠. 그래서 이 정도 모델을 고려하면은 세금과 연금 생산성 요구 비율은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란 가정하에 돈, 시간, 에너지 자산은 각각 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것은 돈으로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자산으로 에너지를 벌어요. 그 에너지와 시간으로 현금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한히 발전시키는 겁니다. 즉 에너지와 시간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생산성 경제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드는 겁니다.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느 정도 초기 자본과 자산이 필요한 거죠. 안정적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부동산과 자산을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팔아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가지고 부채, 즉 부동산이나 감가상각하는 자동차에 투자를 합니다. 그것 역시 부채죠. 경제는 사실 이 두 가지로 돌아가는 게 되게 큽니다. 일반적으로 추출 경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재건축을 보았을 때 부동산도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부채에 투자하는 행위죠. 더 나아가 볼까요? 이걸 가졌다는 핑계로 예전에는 이걸로 결혼할 여자를 찾아가지고 꼬시는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과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요. 대부분 위험하면서 인생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그 돈을 가지고 부채에 투자를 하고 그걸 가지고 여자를 꼬셔요. 월세 해결 정도의 집이거나 다른 대체 자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보여주게요. 그 집으로 당신이 평온을 지지 않는다면 뭔가 인생이 잘못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다수 결혼한 X세대, 86세대의 자살률이 급증하죠. 귀중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부채로 샀고 재건축할 때도 안 돌아옵니다. 부동산 요즘은. 그래서 그 부채를 갚기 위해 다시 시간을 팔면서 남는 에너지는 그 자산으로 이성을 꼬시거나 안 되면 유흥에 쓰는 그런 삶을 사는 순간부터 인생이 나락을 가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은 수학 체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사회적 압력으로 경제, 추출 경제를 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거기에 누군가 부채로 사주길 바라고 사야 합니다. 이 부동산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돈으로 자산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위한 무형 자산일 수도 있고 금융 자산일 수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돈을 더 능숙하게 벌 경험을 쌓는 생산성 증대를 해야 되는데 주니어부터 이렇게 되기는 어렵죠. 그래서 대다수는 그런 상황에서 욕망이 작동해서 일관되게 못 가고 돈으로 자신의 재능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학생들도 많아요. 재학생들도. 그래서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요. C레벨 이상부터는 개발 인프라 보안, 회계, 영업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즈니스 구조와 조직 구조, 리더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은데 하는 만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사고 모델이 확장되고 인지 영역으로 더 확장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오직 한 길 장인처럼 가려고 해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딱 보입니다. 아, 얘는 C레벨까지 못 되겠구나. 얘는 C레벨까지 되겠구나. 오히려 모아서 뭘 하냐면 부동산과 자동차를 사고 싶어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즉 모두가 C레벨 이상이 되고 싶어하진 않고 적당한 성공에 안주합니다. 인간은 딱 그래요. 적당한 성공에 안주합니다.
에너지는 재충전이 되니까 이걸 이용해서 자신의 건강, 재능, 경험 이걸 유지하는 데 써야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자본 운영이 기본적인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이것들이 자신의 추진력들이고 외부의 자산까지 합쳐가지고 이 추진력을 계속 프로그레스하게 일관되게 계속 진행 상황에서 방해가 된다면 다 부서서라도 가고 그렇게 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는데 인간은 적당한 성공에 안주하죠. 어느 정도 성공에서부터 쾌락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세금, 기회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질에서부터 플레이어가 될지 워커가 될지 나옵니다. 제 학생들이라도 모두가 플레이어가 되지 않아요. 취업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저한테 붙어있는 학생들이 플레이어에 가깝습니다. 동시에 C레벨 이상 수준이 될지 아닐지도 뻔히 보입니다. 원래 구원은 자기 책임이죠. 자, 그래서 이 고정값, 고유값들이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출 조건에서 보면은 돈과 시간, 이것들은 생산성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리고 에너지는 권력에 관련된 것들이죠. 권력이 있을수록 에너지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상당량의 생산성과 권력과 초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억을 빨리 모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산성은 고점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빨라요. 하루에 1%, 뭐 주당 5% 성장도 가능합니다. 빡빡하게 하면 주에 한 80시간 하면은. 근데 뭐 그게 안 된다 치더라도 주에 1% 정도 성장만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 권력은 장기간 신용과 신뢰,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권력보다 초기 자본이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권력이란 것, 정치 권력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 차별성 있는 제품,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장기간 쌓여온 신뢰. 어느 쪽이든 세 가지는 동시에 할 수 없어요. 두 가지 먼저 집중하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는 인생 초반에는 생산성과 초기 자본 위주로 가다가 초기 자본을 모두 소모해서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권력 위주로 집중하고 있어요. IT 같은 경우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차까지가 연봉이 빨리 오르고 그 이후 느리게 오르는 로그 함수의 성향을 가진다면 보안 전문가나 뭐 인프라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5년 차까지 연봉이 느리게 오르고 그 이후 지수 함수적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5년 차까지 내 역량과 커리어 이런 것들 무형 자산과 생산성을 극단적으로 높여놓고 5년 차 이후에 좋은 곳으로 이직하거나 이렇게 해서 연봉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방식을 쓰면 좋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1차로 연봉 최소치 3,000 거기서부터 알아서 올라가겠지만은 그리고 2차로 연봉 최소치 6,000 요걸 기준점으로 가고 있어요. 7,000 이상부터는 내가 해고되고 다른 곳으로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회사 직장인 기반이 아니라 프로젝트 기반으로 계속 넘어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간 15%가 7년이면 2.6배가 올라요. 그러면 과연 부동산을 통한 대출 레버리지로 이게 가능한가 봐야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한번 보죠. 2억을 가지고 10억 분양을 받았어요. 대출금 5%를 감당하고 7년 뒤 2배가 됩니다. 세금을 떼고 연간 부동산의 경우 10.85%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6.1% 정도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뭐 할 건데? 월세가 나가나? 아니면 부동산에 다시 사나? 그래서 다시 저 운이 오길 바라야 되나? 사실상 운이 굉장히 따라야 하면서 이 정도 대출 비용은 대다수가 사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인데 연간 6.1%의 요 추가 수익을 얻었다. 근데 사실은 연간 15% 정도로 생각을 하면 똑같아요. 부동산 대박이란 건 사실은 상대적인 격차를 벌리는 추출 경제일 뿐 부동산이 돈 버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돈 안 잃기 위한 투자에 가깝다 보는 게 맞아요. 저는 정말 부동산이 S&P 500 이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또한 투자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호의에 기대야 하는 것도 있어요. 누군가 멍청하게 저 집을 사주지 않을까. 부동산은 팔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영향이 크죠. 그리고 그 대상은 중국이나 사회주의에 물든 유럽을 탈출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게 최소 수익은 7년 뒤 67% 정도만 증가해야만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부동산도 쉬운 돈벌이는 아닙니다. 통화가치 하락, 방어수단에 가까워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자산은 우리의 능력, 지식, 경험, 무형자산입니다. 뭐
착근성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 탈출할 수 있는 능력이 메인이에요. 근데 문과들은 기본적인 착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이 공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의 잠재 성장률은 생산성 성장률과 시장 규모 성장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됐다. 그리고 거기 할인율을 빼야 된다. 승자 조건은 생산성과 시장 규모가 둘 다 폭증하는 쪽인데, 이거 엄밀히 말해서 미국 기준이잖아요. 미국은 세금이 낮아요. 글로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이 낮아요. 위의 말이 뜻하는 건 추가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장 규모 성장률은 추가 투자가 일어나는 여부로 영향을 주니까 직업과 자산을 이동해야 한다는 게 제 평소 주관과 수학적으로 일치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합니다. 일은 장소를 택하거나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회사를 택하거나 회사를 좋게 만들거나, 산업을 택하거나 산업을 좋게 만들거나, 국가를 택하거나 국가를 좋게 만들거나,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월급은 누군가의 투자금이에요. 투자금은 시장에서 투자됩니다. 이러한 시장은 우리가 타는 파도가 되고,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우리의 임금도 올라갑니다. 일은 화폐의 생산성을 부여하는 작업이에요. 더 이상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산업, 직업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장소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바꿀 수 있는 다중 경력 경로를 택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든 사업가가 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2021년부터 해온 AI 스쿨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디자인에서부터 비즈니스 구조 설계까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C레벨 이상도 글로벌 시장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다중 경력 경로를 택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연봉 6천까지 6년 차를 보는 거고, 여기 이후부터는 사업가의 영역이고 팀장 C레벨 이쪽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총정리하자면 게임의 패치노트에 적응해야 됩니다. 모든 성장은 의존성 해결이고요. 갇히지 말고 시스템을 탈출해야 돼요. 추출 경제가 아니라 생산성 경제를 택하십시오. 경로 의존성이 아니라 독립성을 택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잠재 성장률은 생산성 성장률, 내가 확장하는 사고 모델, 확산 모델,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확산 모델, 그리고 시장 규모 성장률, 거기에 꼭 할인율을 빼야 됩니다. 어디를 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쓸 수 있느냐. 나의 생산성과 시장이 크는 곳에 돈, 시간, 에너지, 기회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대체로 이걸 잘 안 하죠. 인간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말은 네트워크랑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이랑 그 다음 이제 백엔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 백엔드까지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혹은 백엔드를 하고 난 다음에 네트워크나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건 소수 몇 명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다면 100% 좋아집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성실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고 그렇게 도전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질에서부터 플레이어와 워커는 애초에 갈리게 나오는 겁니다. 단지 어느 정도까지 일관되게 내가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시스템으로 관리해서 할 수 있느냐,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건강까지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느냐. 참고로 보안 전문가는 상당수 운동 덕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개발자랑 속성이 달라요. 원래부터 컨설턴트고 정장을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고객 대응을 하고, 그리고 운동도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투자해서 얻는 건 나의 생산성, 권력, 그리고 자산입니다. 승자 조건으로 가십시오. 이거 일부러 투자나 내가 일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각각 AI로 되겠죠? 주 80시간을 순수하게 건강관리하며 한다면 인생은 대다수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일생 내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전략적 변곡점 초기 시기, 통화량이 풀리는 초기 시기에 관성을 받기 위해 2, 3년 정도 집중하면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전략적 변곡점 시기가 그런 거예요. 이후에는 오히려 지켜보고 오히려 늦추는 게 필요해요. 중요한 건 80시간을 하기 전에 내 세계가 좁아지지 않고 계속 봐야 합니다. 인지 영역이 확장돼서 감각을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게임의 할인율이 계속 계산, 추적 관찰이 되어야 됩니다. 말만 인지 확장, 사고 확장,
그러지 말고 실제 사고도 확장시키고 쓰고 인지도 확장시키고 감각이 연결되게끔 하려고 해야 됩니다. 상황은 변하니까 추적 관찰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글로벌리스트가 될 것이지만 다중 경로를 택하십시오. 직업을 바꿀 수 있도록. 이건 C레벨 이상을 위한 길입니다. 원래 한 길을 가는 방식이 뭐냐면 옛날에 인사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게 원조가 어느 쪽이냐면 1800년대에 귀족들이 보통 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장인들 관리하기 위해서 문서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과 비즈니스 구조, 조직 구조 모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해야 되는 게 지금의 생산성 경제의 요건들이에요. 저는 의도를 코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워커는 흘러가는 대로 살지만 플레이어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달라요. 워커들은 그냥 종목 찍어주세요 이러지만 플레이어는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지 사고 모델을 확장시키고 자기가 탐구를 합니다. 의사결정은 저는 도울 수 있어요. 근데 실행은 오직 일관되게 하는 건 당신의 몫입니다. 실행이 없다면 의사결정은 좋은 의도에서 끝나요. 자, 실행하십시오. 실패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이는 생산성 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불확실성이 줄어요. 끝으로 살려면 직접 손을 뻗어야 됩니다. 항상 시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누울 자리를 보고 뻗어야 하고 물고기가 있는 곳에 낚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투자자의 투자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다면 투자금만큼은 해줘야 돼요. 사고치는 비나 안주하는 상사는 자신이 유상증자, 물적 분할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맞추면서 내 실력이 증대할 겁니다. 성장이 최우선입니다. 당연히 그런 곳은 추가 투자가 일어나지 않겠죠.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곳으로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장을 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이 없어 스스로 좌절합니다. 이 경우 스스로 좌절하면서 아무 성과가 나오지 않는 시전을 겪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어떻게 성과가 나오겠습니까? 마음속에 원한을 쌓아가요. 뭐 자신을 괴롭히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라요. 환경이 문제입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 뿐. 그런 일자리일수록 우물 안에 갇힌 것처럼 살아요. 이런 안 좋은 일자리일수록. 상사의 말 한마디가 나의 하루를 모두 날려버리는 일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일수록. 원한을 쌓지 않을 그럴 상황으로 가야지 스스로 감내하고 버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부서집니다. 모멘텀과 메모 비용은 같은 원리예요. 추가 투자했기 때문에 과잉 투자했기 때문에 계속 좋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곳이 있고 나쁘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 곳이 있고 상황 변화에 따른 추적 관찰과 자기 조정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걸음은 올바르지 않고 길도 울퉁불퉁해요. 사람들은 분석과 그 다음에 선동하는 방법을 대체로 착각을 해요. 인간은 이런 걸 바래요. 원인과 결과, 서론, 본론, 결론. 결론이 이렇게 있고요. 서론이 있으면 그 중간에 본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런 선형적인 걸 바랍니다. 현실은 절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가는 길도 울퉁불퉁하고 계속 다른 왜곡값이 있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아예 가중치 자체를 바꾸는 일도 흔합니다. 그래서 항시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어차피 시련이 올 거라면 시장이 투자가 일어나는 곳으로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장담하지요. 안주하든 도전하든 난이도는 똑같을 겁니다. 단지 도전하는 사람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수준, 적당한 고통의 수준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자신이 강자가 되었기 때문에 오직 강자만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주할 곳은 사실 영혼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습니다. 즉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변해서 환경을 선택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아요.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게 훨씬 생산성이 높아요. 손절하고. 그럼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과 일하려고 같이 붙어야 됩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다가 돌 던지면 맞아 죽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어요. 주니어 때는 다 그래요. 근데 앞으로도 그래서는 안 되죠. 상사의 기분에 내 하루가 망친다고? 언제까지 쾌락으로 그걸 잠시 잊고 반복할 겁니까? 의존성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예요. 우물 안에 경로 의존성을 벗어나서 경로 독립성을 택하십시오. 그래 대다수가 저렇게 선택해가지고
나라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에 내 기분이 왜 나빠져야 됩니까? 그럼 나는 다른 곳으로 가는 거지. 다른 배를 타는 거지. 똑같습니다. 회사나 국가나. 제가 최근 정석적인 공식을 조정해서 별도의 공식을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제왕학은 개인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경제학은 당신을 계속 그 지역에 의존하게 하고 싶고 부채에 투자하고 차를 사게 만들고 싶어요. 경영학은 당신을 이직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안정이라는 함정과 쾌락이라는 덫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에 벗어나서 저는 경로 독립성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한 발버둥이에요. 이것들은 워커가 아니라 플레이어로 쟁취하고 살고 싶습니다. 통화량 이전에 제 인생은 배급받으면서 죽을 정도로 하찮은 삶을 살 생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며 살 거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악플에 별 신경 안 쓰는 이유도 이 탓이에요. 저는 통계를 보잖아요. 통계 쪽에 보면은 평균 연봉이 어느지 나와요. 대다수 인생은 홀로 서기를 못하거나 쾌락을 탐닉하면서 상사나 와이프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고 타인에게 화풀이와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발목 잡지라도 않으면 안 되니까. 욕 한 번 들으면 나보다 세거나 움츠러들고 나름 사회에 기여한다고 자의식 가득하면서 추출 경제 속에 배분으로 삽니다. 우리는 생산성 경제가 목표죠. 그리고 할인율이 낮은 곳으로 가고 시장 규모가 큰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추출 경제의 인생이 어떻게든 의미 있다고 자위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지는 당신의 몫이지만 구원은 자기 책임이요. 다시 말하지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게 사고 확장이라 인지 확장입니다. 감각을 연결하고 여러 가지 확산 모델을 쓰고